안녕하십니까. CNG 방송의 조영식입니다. 오늘 세미나는 아바쿠스 그리고 시뮬리아 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분은 다소 시스템 코리아의 김영진 부장이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다소 시스템 시뮬리아 브랜드의 김영진입니다. 예, 뭐 경력을 보니 뭐 그 아바쿠스 쪽으로 굉장히 오래 하신 것 같아요. 예, 비선형 쪽으로. 그 원래 했었던 분야는 최적화를 최적화. 전공을 했었고 네. 최적화 전공을 하다 보니까 네. 이게 해석이라고 하는 거하고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보니까 네. 이게 그 어떻게 하면은 더 좋은 그 고객분들께 더 좋은 가치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네. 해석 쪽으로 다시 업무를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 네. 싶어서. 사실 저 아바쿠스가 그 저희 그 지금 날라다이브 T50 할 때 아바쿠스를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결정적으로 많이 썼는데 예, 예. 사실 오늘 그 아바쿠스의 특징이 비선형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뭐 많이 하시는 분도 있지만 예. 뭐 학생분도 있고 처음에 뭐 비즈니스 쪽에 가치를 두신 분도 있기 때문에 오늘 전문 분야뿐만 아니라 예. 그런 것도 조금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바쿠스를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시뮬리아 브랜드라고 하는 데가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가치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아바쿠스 6.14 이번에 새롭게 업그레이드 돼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시뮬리아 브랜드에 대한 거는 일단은 아바쿠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 그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일단 다소 시스템이라고 하는 회사가 여러분들께서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카티아라고 하는 CAD 제품에서부터 이제 에노비아라고 하는 그 다음에 근래에는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제품을 이제 그 3D 익스피리언스는 제품이라기보다는 어떤 솔루션을 제공해드리는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 부분 중에서 이제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 브랜드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1000여 명 정도의 그 직원들이 있고 그다음에 한 29개 정도의 이제 그 기술 지원이나 아니면은 기술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많은 가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한 그런 집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협력 회사들. 근데 이 협력 회사는 저희 회사하고 파트너십을 맺어서 그 작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다음에 그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다 제공을 못 해드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하드웨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력회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대략 한 15만 명 정도의 고객분들이 계십니다. 그리고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도 보여드리겠지만 향후에 저희들이 그 해석과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식으로 이제 그 많은 그 기술적인 부분들을 제공을 해드릴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가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 유니파이드라는 것이 뭘까요? 다소 시스템에 저희 회사가 인수가 된 게 2005년이고요. 네.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아바쿠스 HKS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그 HKS는 1978년에 이제 세 분의 설립자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께서 그 해석과 관련된 특히 구조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서 설명을 그 제품을 만들면서 그때 이제 유한 요소라고 하는 FEA를 가지고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이제 처음에는 비선형이라고 하는 부분들 그러니까 접촉이나 아니면 재료 물성이나 아니면은 하중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고민을 하시다가 이 영역이 이제 점점 넓어지다 보니까 이게 그냥 그 하나의 분야가 아니라 좀 더 넓은 분야들 그래서 해석 분야를 좀 더 넓혀가게 됐죠. 그래서 선형 해석 중에서는 이제 뭐 진동 해석이라거나 그 다음에 충돌 해석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쭉 통합을 하다 보니까 하나의 유한 요소 모델을 가지고 여러 분야에 이제 확장을 해서 써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2008년도에는 그 프로세스까지 예. 좀 통합이 됐는데 예.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은 시뮬리아 브랜드, 다수 시스템에서 시뮬리아 브랜드가 이제 그 소개가 된 게 2005년에 아바쿠스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소개를 했고요. 이 화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단순히 그 구조 해석만 가지고는 그 기술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 해석과 관련된 부분들은 좀 어렵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잘 엮어서 프로세스 상에서 여러분들께서 필요하시는 부분들을 갖고 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작업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그 자동화 부분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환경을 묶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의도에서 이제 엔지니어스라고 하는 회사를 인수를 했는데, 그 회사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었던 소프트웨어가 지금 보시는 아이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고요. 이 아이사이트라고 하는 소프트웨어가 그 설계 프로세스나 아니면 해석 프로세스를 통합화하고 그다음에 자동화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영역을 확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최근이지 않습니까? 2013년, 14년에는 어떤 쪽으로 이제 비전을, 밸류를 보여주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사실은 해석이라고 하는 게 그냥 해석만 가지고 끝나버리게 되면은 아무런 가치를 제공을 못할 수도 있죠. 그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그 사실적인 결과나 아니면은 이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실시간으로 우리들이 확인을 해보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그 설계에 대한 부분들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설계 변경을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그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사실적인 해석들 위에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제 요 그림은 어떤 거냐면 심장을 실제 시뮬레이션한 그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실제 이제 제품에서 내지는 그 실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들에 대한 비선형성들을 좀 더 강화를 시키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더 역량을 좀 더 강화하기 위한 부분들로 이제 2013년에 그 제품들 그 다른 회사들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스카 같은 경우에는 위상 최적화나 아니면 non-parametric한 부분을 통한 최적화에 대한 것들을 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이제 FESafe라고 하는 거는 그 피로 내구와 관련된, 그래서 얼마만큼 이 제품이 수명을 갖고 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사출 성형을 했을 때 이 제품이 갖고 있는 뭐 초기에 그 사출을 하게 되면은 제품이 좀 크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식은 다음에 수축이 됐을 때 그러면은 제품이 불량이 나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맞춰 나갈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서부터 이제 올해 인수한 심팩이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멀티바디 다이나믹 부분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도록 하는 제품으로 내용이 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 생각보다 아바쿠스를 일찍 샀네요. 저는 뭐 최근에 샀는 줄 알았는데 2005년에 샀으면 굉장히 역사 오래됐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사실은 다써 그러면 먼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게 캐드 카티아라든가 뭐 PLM이라든가 이런 건데 이제 저 CA 쪽으로 좀 변신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오네요. 이 그 타임 테이블을 보니까. 예, 그 원래 이제 그 저희 다수 시스템에서 추구하고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3D 익스피리언스는 CAD 환경에서부터 그 다음에 해석, 그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공유되면서 만들어지는 또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빨리 이제 검색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되어 있는 그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는 거거든요. 그것들이 이제 시뮬리아, 그 중에 시뮬리아 브랜드가 해석과 관련한 부분들 영역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굉장히 핵심적인 그 자료인데 이 포트폴리오, 시뮬리아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좀 궁금합니다. 사실은 시뮬리아 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듣는데 시뮬리아가 도대체 해석 아바쿠스 아니냐, 시뮬리아는 아바쿠스 아니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기서 좀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이 가운데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다수 시스템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되겠습니다. 왼쪽에 이제 3D라고 써져 있는 것이 아까 잠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CAD와 관련된, 그래서 제품을 어떻게 모델링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 위쪽에 안테나처럼 돼 있는 것이
이제 소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져 있는 데이터들을 어떻게 통합해서 이제 제공을 하고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할 것이냐, 협업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지는 많은 데이터들을 저희들이 검색을 하고 그 다음에 좀 더 가독성 있게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이 그것들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이제 V+R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리얼리스틱하고 버추얼에 대한 통합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결국엔 이 그 리얼리스틱하도록 버추얼하게 저희들이 뭔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들을 하려면 이제 CAD의 형상도 그렇게 만들어져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물론 그렇게 저희들이 제품을 이제 사용하지는 않지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뭐 깨져나간다든가 아니면 충돌이 있다거나 했을 경우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보여져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실제하고 같아져야 되기 때문에 이 영역들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아까는 아바쿠스가 유니파이드 FEA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영역이 좀 더 확장이 돼서 구조 해석에 대한 부분뿐만이 아니라 열에 대한 거라거나 아니면은 유동에 대한 거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자기장에 대한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좀 더 복합적으로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토스카나 FESafe라고 하는 것, 그 중에 이제 FESafe라고 하는 거는 그 앞서 아바쿠스를 통해서 얻어진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제품이 어느 정도까지 수명을 유지를 할 것이냐, 몇 회 사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해석을 해주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접근하기 좀 어렵거든요. 왜냐면은 전부 다 이제 일일이 손으로 해서 사람이 작업을 하게 되면은 많은 부분들에서 이제 로스가 발생이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초기에 제품을 설계하는 초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보다 효과적인 설계를 시작을 한다면 비행기에서도 보시면은 개념 설계하는 단계에서 많이 그 요런 해석들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처럼 이제 컨셉 단계에서부터 접근을 해서 토스카라고 하는 제품을 이용해서 컨셉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 다른 영역들까지 확장을 시킬 수 있도록 이제 아이사이트를 가지고 전체 시스템을 묶어주는 그런 그 포트폴리오로 구성을 하고 있고 여기에 아마 점진적으로 더 추가적으로 늘어날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사실은 이 그림을 많이 가운데 있는 이 플랫폼 그림을 많이 봤는데 대충은 좀 알았는데 오늘 그 V+R은 좀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좀 애매했었는데 이거는 좀 어렵네요. 뭐 익스텐드 토큰이라는 게 이제 라이센스 그 뭐 정책입니까? 이게 좀 생각보다 쓰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그 유저 사용이 단순했는데 이 라이센스 정책이 좀 저도 어렵습니다. 한번 설명을 좀 자세히 해주십시오. 예, 라이센스 정책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움을 토로를 하고 계시는데요. 일단 키는 지금 오른쪽 그림에 보시게 되면은 익스텐디드 토큰이라고 하는 거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들이 한계를 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아바쿠스, 그 다음에 FESafe, 아이사이트, 토스카 이 4개 제품들에 대해서 그 각각 제품들을 따로따로 제공을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에 통합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 왼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하나는 열쇠처럼 돼 있는 아이콘이 있고 하나는 이제 동전처럼 돼 있는 아이콘이 있거든요. 열쇠처럼 돼 있는 아이콘은 이 4가지 제품들을 사용하기 위한 UI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UI들을 이제 구분 없이 한꺼번에 다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이제 사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오른쪽에 있는 동전처럼 돼 있는 거는 요 다음 그림을 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4개 제품을 각각 따로따로 구입을 하게 되면은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나는 그 시뮬리아에서 제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제품들을 통합적으로 쓰고 싶은데 이거를 난 따로따로 구입을 해야 되나? 따로따로 구입을 하게 되면 이 비용 부담이 많이 되는데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런 비용 부담이나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그 다음에 저희들이 저희 제공해드리고 있는 각각의 제품들을 좀 더 다양하게 써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경들을 제공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익스텐디드 토큰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익스텐디드 토큰은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개별적으로 구입하시는 것보다는 이 익스텐디드 토큰을 이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경제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이제
그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있는 이 토큰을 추가적으로 구입을 하시게 되면 좀 더 다양한, 그 다음에 더 많은 분들께서 사용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현업이나 이런데 엔지니어들을 보면은 이제 이 얘기를 하면서 잘 모르겠다. 예, 그럼 누구한테 물어봐야 됩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이거 뭘 하기 위해서 이거 사야 되려면 예. 그러면 그 김 부장님한테 물어보면 대답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그걸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시는 분들을 이제 연결을 해드릴 거고요. 예, 저희 회사는 항상 이렇게 다 네트워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한테 접촉을 하시더라도 다 필요하신 정보들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약간 좀 파격적이 처음 시작하는 게 다수였지 않았나요? 이런 정책을? 정책적으로는 이전에도 이제 저희 시뮬리아 브랜드에서 별도의 그런 시스템을 라이센스 체계를 제공을 해드리고는 있었는데 그거는 단일 제품들에 대한 거였었고요. 시뮬리아 전체 브랜드에 대해서 제공해드리는 거는 이게 처음입니다. 제 일화를 하면은 옛날에 저 ADD의 어떤 후배가 밤중에 전화한 적이 있어요. 아바코스 뭐 살려고 그러는데 무슨 모듈을 사야 되는지 모르겠다. 잘못 사면 물릴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제가 요거에 대해서 되게 좀 관심 있는 게 그 엔지니어들이나 그 연구자들은 이런데 조금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고객들이 커뮤니티 같은 데다 이렇게 물어보고 이래도 좀 좋은데 요새는 뭐 맞습니다.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이제 DS 패스포트라고 하는 거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그거를 작성을 하시면 언제든지 이제 필요하신 것들을 질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근데 그 아바쿠스가 이번에 그 어떤 이런 차별화가 있는데 우리가 포트폴리오도 봤는데 강화된 기능이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강화된 기능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항상 새 제품이 나오면 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어떤 부분이 더 좋아졌냐 이렇게 해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제 보시면은 이게 좀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기 좀 애매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뭐 해석 기술과 관련된 부분이라거나 요소에 대한 거, 엘리먼트에 대한 거, 그 다음에 CA와 아바쿠스 제품 중에서 있는 CA와 관련된 거, 아까 말씀드린 UI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선형 해석 쪽에서는 컨택이나 아니면 재료 모델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많이 이제 강화가 되고 있는데 이거를 딱 집어서 말씀드리긴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참에 좀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여러 가지 중에 제가 몇 가지를 뽑아봤는데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니까 접촉하고 재료 모델에 대한 부분은 좀 비선형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주로 이제 성능이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들은 이 중에 이제 접촉과 관련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해석 기능과 관련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부터 아바쿠스 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아바쿠스가 되게 쓰기 어려웠거든요. 초창기에는. 이건 뭐 엄청 편한 거 아닌가요, 이거? 지금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이전에는 이제 UI라거나 이런 인터페이스들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회사의 툴들을 이용하는 경우들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이제 아바쿠스 CA라고 하는 저희들이 이제 UI 제품 사실은 CA라고 하는 거는 컴퓨터 에이디드 엔지니어링으로 보통들 이해는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은 유니파이드라고 하는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컴플리트 아바쿠스 인바이러먼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CA라고 하는 제품이 나오면서부터는 이제 유한 요소 해석을 잘 모르시더라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들이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 좋은 세상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아바쿠스를 사용을 하시게 되면 많은 부분들 중에서 이제 두 가지 부분을 많이 말씀을 하십니다. 한 가지는 이제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재료 물성에 대한 부분들이 하나가 있고요. 재료 모델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접촉과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접촉과 관련된 부분들 내지는 아바쿠스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아바쿠스 왜 쓰세요라고 여쭤보면 아바쿠스가 접촉이 제일 정확하게 잘 풀잖아요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많이 중점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그 제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 보수적으로 판단을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제품을 개발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 진행되는 내용들 중에서 보시기에는 천천히 이제 개발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 접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 오른쪽 동영상에 대한 것들을 제가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접촉이 있는 경우에는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보통은 접촉은 면하고 면에 대한 접촉들을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의외로 이제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부딪히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 모서리하고 모서리가 부딪히는 경우는 아주 까다롭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면을 이제 우리들이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잘 그 모델링을 해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6.13 버전에서부터 좀 더 강화가 되는 추세로 진행이 되면서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제너럴 컨택이라고 하는 이 접촉을 설정해 주는 부분에서 보다 그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기능이 개선이 됐는데요. 요 다음 슬라이드는 아마 그 접촉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좀 더 다양한 케이스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는 빔하고 빔입니다. 사실은 왼쪽 그림은 그 실제 우리가 유한요소 해석을 할 때 사용하는 그림이 아니라 그 중간에 보시면은 이렇게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유한요소 해석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을 모델링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점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면을 만들어주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 면에 대한 것들이, 선에 대한 것들이 접촉이 일어나는 것들은 상당히 까다로운 부분이고요. 이렇게 위에 있는 교차되는 경우는 그나마 좀 괜찮은 경우가 되는데, 밑에 있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 두 라인이 나란히 진행이 된다거나 이렇게 이제 두 개가 겹쳐서 진행이 돼야 되고 계산이 돼야 되거든요. 모델링도 그렇게 돼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계산상에서 면을 만들어 주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데 이렇게 돼 있는 것들이 이 오른쪽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엣지가 교차가 되는 경우라거나 아니면 나란히 돼 있는 경우라거나, 위에 있는 경우는 교차되는 경우고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케이스는 케이블이 여러 개가 나란히 있다가 이게 꼬여지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제 이런 해석들을 요청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있는 거는 이제 자전거 브레이크 케이블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튜브가 있고 그 안에 선들이 들어가 있는데 그 사이에서도 사실은 접촉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모사해 주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좀 더 편리하게 설정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거는 이제 설정하는 순서에 대한 그 어떤 식으로 설정들이 되어 왔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쪽에 있는 거는 이제 면하고 모서리가 접촉이 되는 거고요. 밑에 있는 케이스는 이제 아까는 빔하고 빔이었었는데 지금은 그 플랫한 플레이트에 모서리가 접촉이 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택과 관련된 위의 케이스들은 지금 현재로서는 별도 설정을 안 하시고 그냥 바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밑에 있는 케이스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으로 여기가 모서리다라고 하는 거를 인식을 시켜주시면 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는 아주 편리하게 그 작업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아주 그 버전마다 그 아주 그 기능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쏙 들어오네요. 예, 요것도 마찬가지인 건데 위에 있는 그림은 이제 전체적인 거동에 대한 부분이고요. 밑에 있는 그 그림은 이제 그 중에 모서리에 대한 부분인데 이 모서리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그다음에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이렇게 이제 구석져 있는 부분에서의 접촉이 상당히 응력 자체가 높게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해석들이 좀 까다로운 해석인데 아바쿠스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몇 가지 설정을 통해서 바로 그 큰 부담 없이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익스플리시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쉘이라고 하는 이 사실은 아주 얇은 그 기다란 평판들, 지금 우리 책상도 이렇게 평판으로 돼 있는데 이런 평판들 같은 경우에는 일일이 다 그 모델링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그 쉘이라고 하는 형태로 모델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두께에 대한 이펙트들을 반영을 하게 되는데 그거를 이제 6.14 버전에서 그 좀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이 해석 소프트웨어를 보면 예. 아직 뭐 어떤 분들은 뭐 웬만한 거 다 나왔다. 예, 좀 발전할 것 같지 않은데도 예, 예, 그 몇 년 지날 때마다 엄청나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예, 예,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 뭐 이런 컨퍼런스도 예. 한 2, 3년 안 갔다 오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요새 CA들이 예, 예, 옛날에는 한 5년마다 갔다 와도 웬만큼 예, 좀 했는데 요즘에는 진짜 잘못하면은 뭐 몇 개월에 한 번씩도 이렇게 예,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강의를 계속 많이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떤 고객분들 중에서는 이제 버전이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매년 그 저희들 유저스 컨퍼런스 말고 아예 기본적인 교육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계세요. 진짜 그 진짜 엔지니어네요. 그 해석 엔지니어는 끊임없이. 그다음에 이제 재료 모델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재료 모델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그 이건 이제 좀 기계공학 쪽에서는 좀 전문적인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저희들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뭔가 키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방정식들을 쭉 풀어나가게 되는데 그 방정식에 들어가는 부분 중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값들을 정의를 해줘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경계 조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물건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야, 이 재료는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거야.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게 되면 이건 이제 부싱이고, 부싱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고무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고무는 우리가 많이 쓰고 있기는 합니다. 보시면은 뭐 고무 밴드서부터 이제 타이어까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들이 이제 그 단순화시켜서 계산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고무와 관련된 건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먼저 그 요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요 오른쪽 그래프는 실제로 고무라고 하는 거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은 얻어지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뭐 늘어나는 길이에 따라서 이제 늘어날 때 그다음에 하중을 뺐을 때 이 그 그래프를 쭉 그려보시게 되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히스테리시스를 갖게 되거든요. 이 히스테리시스는 요 얼마만큼 땡겼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고요. 땡기는 횟수에 따라서 또 이렇게 영구 변형이 남는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고무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쓰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요 그래프를 그대로 반영을 해서 풀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1차적으로는 여기에서는 어느 구간까지만 할 거야 라고 하는 것들을 쭉 이제 정리를 해서 난 이 부분은 필요 없어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하시게 되는데 이게 이제 필요한 부분이만 사용하실 수도 있고 전체를 다 쓰실 수도 있거든요. 만약에 전체를 다 써야 되겠다 그러면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아바쿠스에서 이제 PRF라고 하는 고무 모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 이 PRF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도 여러 가지로 이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이제 그 크립과 관련된 그러니까는 하중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가 스트레스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 변형이 어떤 식으로 일어나더라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좀 더 잘 표현을 해주기 위한 파라메타들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하중을 반복적으로 이제 넣었다 뺐다 하게 되면은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요 커브들이 이렇게 달라지게 되는데 요 달라지는 것들을 잘 쫓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모델들. 그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아바쿠스에 있는 솔버들이 스탠다드하고 익스플리시트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솔버에서 데이터를 서로 잘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이 강화가 됐습니다. 굉장히 이제는 뭐 재료가 옛날에는 뭐 메카니컬 파트 중심으로 했는데 이제는 뭐 굉장히 소프트한 거, 그다음에 맞습니다. 뭐 심지어 나중에는 뭐 그 옷감 이런 것도나 뭐 예를 들어서 그 탄소 섬유로다가 많이 만들잖아요 요새는. 맞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이 되겠네요. 일부분은 그게 지금 반영이 돼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금속 말고 새로운 재료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거기에 얼마만큼 따라갑니까? 이 그 해석하는 지식들이?
해석에 관한 지식들을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요즘에 고민되고 있는 것들이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요 그 모델에서도 있지만 시간과 관련해서 이 물성들이 계속 바뀌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간과 관련돼서 바뀌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모사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요즘에는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작아지는 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작아지는 놈들은 또 우리가 그 전체 모델을 가지고 봤을 때 비교해 가지고는 또 달라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에서 보시는 요 모델은 이제 그 주로 전자제품 쪽에서 특히 이제 그 기판과 관련된 부분들 보시면은 납땜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 납땜과 관련된 그 물성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똑같은 금속임에도 불구하고 거동이 조금 달라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이전에는 아바쿠스 밖에다가 이런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참조를 해서 쓸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6.14 버전에서는 이거를 전부 다 아바쿠스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이제 아바쿠스에서 그냥 단순히 몇 가지 파라메타들만 지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모델이 그 강화가 됐습니다. 상당히 많이 발전이 됐는데, 다음은 이거는 실제와 저기를 비교해서 보여주시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예, 사실은 요즘에 이제 많이 그 자동차 분야든 아니면은 항공기 분야든 항상 이제 그 저희들이 표현하기로는 챌린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연비죠. 그리고 연비가 좋아지려면 가벼워져야 되고요. 가벼워져야 되려면은 이제 제품을 얇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지만 제품 자체를 이제 그 재료를 바꿔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제 많이 선호가 되는 것이 아까 이제 우리 조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복합재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복합재는 사실은 그 예측하기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들이 특히나 이제 지금 그림에서 보시는 거는 충돌 부분이 되는데, 충돌과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저희들이 아바쿠스 자체 내에서 시뮬리아 브랜드에서 직접적으로 개발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거 말고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제휴회사들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 제휴회사들 중에서 이제 C존이라고 하는 제품을 제공해드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C존이라고 하는 거를 아바쿠스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별도 제품이 아니라 마치 아바쿠스 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품처럼 쓸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아바쿠스가 오래돼서 이런 그 서드 파티들이 많이 있죠. 커뮤니티들이 이런데 많을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네, 그게 이제 아바쿠스의 좀 힘이 아닐까 이런. 예, 맞습니다. 예. 다음은 이제 이거 좀 재미없이 이렇게 수학이 막 나오는데 벡터가 나오는데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요거는 그 아까 말씀드릴 때 이제 계산을 하는 데 있어서 재료 물성들을 파라메터화해서 쓴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거는 어떤 부분이냐면은 접착제처럼 움직이는 그 것들입니다. 보통은 이제 스카치 테이프나 아니면은 이런 포스트잇이나 이런 것들 보시게 되면은 붙였다 띄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랬을 때 이제 그 접착제 자체가 이거를 뛸 때에 받는 그 움직임하고 그다음에 붙일 때 받는 움직임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구분을 해서, 자, 얘는 이제 붙일 때는 어떻다, 뛸 때는 어떻다, 이렇게 정의를 해주는 건데, 요거를 이제 붙일 때를 그냥 그 개수값을 그냥 정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 뛸 때 대비해서 얼마만큼 이제 그 기울기를 갖는다, 비율적으로 갖는다라고 해서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을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예. 이것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요거는 이제 하이브리드 엘리먼트라 해서 주로 이제 저희들이 고무라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요소 타입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라고 하는 엘리먼트가 있는데, 요 놈이 이제 그 저희들이 제공해드리는 유저 서브루틴 중에 머티리얼을 사용자분들께서 직접 정의하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연관 관계라고 해지되나요? 이런 그 결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좀 더 실제에 가깝게, 내지는 아바쿠스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모델하고 가깝게 잘 맞는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는 그림입니다. 네. 이거 이제 매트리얼의 결론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주로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변화가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 변화가 있는데, 어떤 식으로 변화가 있냐면 이제 요소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유한요소 해석에서 요소가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큰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이제 뒤에서 또 다른 그림을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방향으로 수치적인 문제들이 발생이 될 수가 있는데 이거가 아바쿠스 스탠다드에서는 그 수치적으로 불안정해진 수치 계산에서 불안정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그런 불안정해지는 거 없이 잘 적용이 된다라고 하는 거를 보여드리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요소를 제거를 할 때 그냥 단순히 스트레스나 스트레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어떤 그 결과값이 있다면 이 사용자가 정의해 놓은 거를 저희들이 상태 변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상태 변수가 우리가 지정해 놓은 그 한계값에 도달이 되면 없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제 스탠다드라고 하는 제품에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거고요. 밑에 그림은 이제 하중을 그러니까 이 플레이트를 당겼다가 놨을 때에 대한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시면은 5번이라고 하는 요소가 있는데 이제 당겼다가 놨을 때 당기는 과정에서 이제 상태 변수에 도달이 돼서 요 놈이 제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중을 돌려놨을 원래 상태로 놔뒀을 때 발생되는 이제 응력 분포가 되겠습니다. 네. 와, 뭐 옛날에 아바쿠스 쓴 사람들은 뭐 완전 많이 변했네요. 예,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해석 기능 개요도 굉장히 중요한데 요 기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죠. 요거는 그 해석 저희들이 아바쿠스에서 얘기할 때 해석 프로시저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해석 프로시저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정적인 해석, 동적인 해석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타입들에 따라서 기능들이 이제 추가가 된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제 저희들이 다소에서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들 중에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플랫폼이 이제 기계 부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더스트리 산업 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라이프 사이언스와 관련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명공학과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생명공학을 보면은 이제 보통은 골절이라거나 아니면 측정이라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 그림은 이제 이런 골절에 대한 부분들. 뼈가 우리가 볼 땐 단단한 하나의 덩어리지만 사실은 그 안에 여러 가지 이제 구멍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그 이런 골절이 일어났을 때 어떤 식으로 일어날 수가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이제 모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이 다음 그림을 잠깐 보시면 이제 이 그 골절이 일어나는 부분을 쭉 표현을 해줄 때 저희들이 어떤 방식을 이용을 하게 되냐면은 이제 XFEM이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소가 이렇게 없어지거나 노드들이 서로 떨어지게 되면 상당히 불안정해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소가 그 전체 수치적인 부분이 불안정해지지 않으면서도 계산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XFEM, Extended FFM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 이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골절이 일어난다 그러면은 어떤 그 골절이 일어나는 부분 내지는 균열이 일어나는 부분들도 쭉 진행이 될 텐데 이때 이제 그 유효한 요소 모델을 어떻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제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 모델을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다 나누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자동으로 메쉬를 했었을 때 그 메쉬라고 하는 부분들을 메쉬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관관계 없이 우리가 일정한 결과 내지는 원하는 그런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을 이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금 요 그림은 이제 균열이 진전되는 부분에 있어서 엘리먼트 와이즈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영역들까지 다 함께 고민을 해서 이제 이게 균열이 어떤 식으로 진전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그림이고요. 요거에 대한 기능이 많이 강화가 됐습니다. 네. 이 구조 이런 해석 연구자들 보면 이 세상에는 모든 물체를 다 한번 해보고 싶을 거예요, 이런 게. 그런 요구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저기를 보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머릿속에 떠오른 거 옛날에 CA랑 아바쿠스 이런 것도 너무 고가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많이 싸졌습니까? 비용은 고객분들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로는 예전에는 비싼 줄 알았는데 많이 싸다. 엄청 비싸가지고 뭐 그 특수한 경우에만. 그리고 일단은 좀 하드웨어도 많이 싸진 것 같아요. 하드웨어도 많이 싸졌죠. 옛날에 아바쿠스 정도 가면은 좀 몇 억짜리 그 유닉스 서버 정도였는데 이게 지금
그 좀 파워풀한 PC에서는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이런 솔루션들이? 예, 맞습니다. 야, 그리고 이제 가격적인 부분은 아까도 보셨지만 네. 익스텐디드 토큰을 이용을 네. 하시면 훨씬 더 이제 많은 메리트를 갖고 가실 수가 있고요. 굉장히 많이 퍼질 것 같으네요. 이러면은 그 다른 분야 옛날에는 뭐 이제 좀 비싼 데만 이제 주로 썼는데 예, 예. 이제 아까 그 골저이나 이런 것도 보니까 예. 참 요새 저런 쪽으로 뭐 기계뿐만 아니라 좀 예. 사람의 라이프 사이언스도 조금 그쪽으로도 많이 썼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트렌드가 또 건강이랑 세프티 뭐 예, 맞습니다. 이런 세큐리티 뭐 이런 쪽으로다가 모든 사람들이 다 가는 방향이니까 CA도 예. 그냥 금속이나 옛날에 그 알지 못하는 이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예, 예. 요거는 어떤 그림입니까? 요거는 이제 아까 보셨었던 그 XFEM을 통해서 결과를 얻을 때 이게 이제 그 균열면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지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데요. 그 균열면이 계산을 하면서 자동적으로 생성이 되고 그 생성되어 있는 정보가 이제 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는 이제 어떤 식으로 지금 그 균열이 진전이 되고 그때 균열이 될 때 어떤 상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을 하다가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수치적으로 불안정해지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을 경우에는 왜 불안정해졌는지 확인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원인을 역으로 추적을 해나가야 될 필요성들이 있는데 그럴 경우에 이제 이렇게 그 돼 있는 것처럼 마지막 순간을 딱 저장을 해놓는다면 그 마지막 순간하고 이전 순간을 역추적해 나가면서 왜 문제가 됐다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맨 마지막 순간을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요 다음 그림하고도 연관이 되기는 하는데요. 먼저 요 그림을 말씀을 드리면 요거는 이제 CEL이라고 하는 커플드 오일러리안 라그랑지안 메서드라고 해서 이제 그 해석에서 모델을 사용하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바쿠스에서는 두 가지를 다 같이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 이제 변형이 되는데 이 변형이 되는 부분이 어떤 형태로 되는지 이거를 이제 각각 방향별로 따로따로 출력을 해서 보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고요. 이거는 이제 그 일반 우리가 라그랑지 영역에서 물성 그 이방성 재질들 정의해주는 그 기능들을 그대로 이용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고요. 요 기능이 이제 들어가게 된 이유는 그 어떤 식으로 머티리얼이 변형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 방향을 확인하는 것도 목적이 있고요.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라이프 사이언스 측면에서 보게 되면은 이 사람 피부에 대한 것들을 다 일일이 그 재료 모델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보면은 이 사람은 우리가 매일같이 보고 만지고 느끼고 하는 거지만 사실은 피부 자체가 그 일반적인 금속 재질하고는 다른 그런 형태가 됩니다. 당겼을 때, 수축을 시켰을 때, 그다음에 그 피부도 이제 표면이 있고 그 안으로 들어갈 때 느껴지고 뭐 이렇게 변형되고 하는 것들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각각 방향별로 다르게 움직이는 것들을 모사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참 그 옛날에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인데 예, 어렵네요 이게 사실은. 예. 이거는 CL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들은 쭉 주변부들을 보시면 이게 뭔가 갑자기 처음에는 크게 돼 있다가 작아지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슬로싱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데 유체를 이제 어떤 탱크나 이런 통에다 넣었다가 이제 흔들 때에 대한 거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보시게 되면은 이게 계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메쉬라고 하는 엘리먼트를 무조건 잘라 나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계산하는 도중에 분할을 알아서 분할이 되도록 그렇게 이제 제공해 드리는 게 AMR이라고 하는 그 어댑티브 메쉬 리파이먼트 기능이 되는데 요게 이제 그 계산을 하는 과정에서 어느 그 CPU로 계산이 너무 몰린다 그랬을 때 이거를 이제 분할을 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이제 개선이 됐습니다. 이거 보니까 항공기가 이제 그 내부에 한 6개 정도 연료 탱크가 있는데 이게 이제 굉장히 고속으로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 아바쿠스를 그 당시 썼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자, 코 시뮬레이션. 이건 무슨 의미일까요? 코 시뮬레이션은 이 동영상을 보시면 또 이해를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왼쪽 것도 그렇고 오른쪽 것도 그렇고 구조 해석하고 그다음에 유동 해석을 같이 연계를 해서 그 푸는 그런 것들이 요즘 많이 이제 요구를 받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들이 FSI라 해서 플루이드 스트럭처럴 인터페이스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아바쿠스 제품들을 가지고 아바쿠스 제품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듈들을 가지고 묶은 겁니다. 그래서 그 혈관에 보시면은 판막이 있는데 그 판막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에 대한 거를 이제 계산을 해주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거는 이제 다른 타사 제품하고 아바쿠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계산을 해주는 건데 결국에는 이 여러 개의 솔버들을 엮어야 될 필요들이 있거든요. 이 엮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이 코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지금 아까 앞에서 보신 거는 각각의 제품들 중에서 그냥 단순히 우리가 기계적으로 접근하는 건데 이 그림은 기계하고 제어하고 같이 묶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다음 그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오른쪽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포크레인이 그 흙을 떠서 옆으로 넘겨놓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원래 우리가 그 원하는 그때그때 상태마다 움직여야 되는 목표치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목표치를 미리 지정을 해주고 계산하면서 이 목표치에 도달이 됐는지 안 됐는지를 체크를 해서 그게 도달이 됐다면 이제 멈추는 거고 그렇지 않다면은 원래 다시 한번 그 오차만큼 다시 움직이도록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저희 그 다소 시스템에서 제공해드리는 카티아 브랜드에서 이 제어와 관련된 부분이 이제 다이몰라라고 하는 제품이 있는데 요거하고 그 다음에 아바쿠스하고 같이 묶어서 이런 그 제어하고 그 다음에 구조 해석하고 같이 연동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카티아 사용자가 해석을 더 많이 배워야 됩니까? 아니면 해석 사용자가 카티아 환경으로 다가가야 됩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후자 쪽을 많이 그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서의 목표는 이제 설계하시는 분도 해석을 좀 더 쉽게 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들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성능 개선이라는 거가 그러니까 얼마만큼 또 많은 가치를 비즈니스 가치를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요거는 그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근래 이제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 그래픽 카드가 성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그거를 같이 계산해서 사용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개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제 GPGPU라고 하는 개념이 되겠는데요. 이 GPGPU라고 하는 거를 이제 아바쿠스에 있는 여러 가지 계산하는 솔버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AMS라고 하는 아이겐 솔버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아이겐 솔버 계산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아바쿠스에서 설정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구속 조건들을 가지고 이제 그 구속 조건과 관련된 부분이 개선이 됐다. 그래서 이 오른쪽 테이블을 보시면 그것이 이제 시간에 따라 그 버전에 따라서 얼마만큼 계산 시간이 단축이 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테이블이고요. 예,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MS 솔버하고 GPU 솔버를 이용을 해서 전체 차량 모델에 대해서 이제 계산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한 1.5배 정도 계산이 이제 좋아졌다라고 하는 거고, 요거는 이제 지금 오른쪽 그림 위쪽에 있는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제 이게 작은 알갱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작은 알갱이들을 실제 그 모델링을 해서 구조 해석하고 연계를 해서 풀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런데 이 기능이 6.14 버전에서 이제 병렬로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이 이제 추가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팀장의 CI 팀장에서 보면 이 기능이 점점 이렇게 다양해지면 하나 가지고 다 써야 되는데 그 이제 해석 소프트웨어가 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서로 상대방의 영역을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는 겁니까? 예, 그렇게 보시면 그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럼 리니어 다이나믹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죠. 리니어 다이나믹은 이제 여러 가지 부분, 아까 보신 것처럼 AMS 솔버에 대한 활용성들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AMS 솔버를 가지고 계산을 할 때 이제 음향 쪽하고 구조하고 같이 연동을 해서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모달 해석에서 음압을 추출하는 부분이라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구조가 거대해지면 이걸 한꺼번에 다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부분 나눠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들이 서브 스트럭처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서브 스트럭처하고 관련해서 처리해주는 부분이 인풋 파일을 만들어 준다거나 아니면 서브 스트럭처 자체를 만든다거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성능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한 가지만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은 그 AMS 솔버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모델이 상당히 큰 경우 저희들이 보통은 이제 노드하고 그 다음에 그 노드가 갖고 있는 자유도를 가지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500만 자유도 이상이 되는 경우에 이제 내가 구하고자 하는 아이겐 모드가 고유치가 1000개 이상이 됐을 500개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계산량이 상당히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기존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솔버보다는 이제 이 AMS라고 하는 솔버를 이용을 해서 많이 사용들을 하시게 되고요. 이것들이 이제 음향하고 구조하고 같이 연성을 해서 계산하게 되면 요 밑에 테이블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란초스 솔버에 비해서 이제 AMS 솔버가 대략 한 5배 정도 시간이 단축이 되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죠. 예,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많은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부분이 있고 이걸 제가 한번 개수를 쭉 세봤더니 대략 한 74개 정도에서 한 8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중에서 보신 것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것들을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이렇게 쭉 뽑아봤을 때,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다 보니까 솔버 위주로 개발들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버 위주로 해서 좀 설명들을 드렸고요. 그것보다는 좀 더 많은 내용들 내지는 제가 설명 안 드린 내용들을 좀 보고 싶다 그러시면은 저희 그 제품을 사용하고 계신 고객분들께서는 이제 릴리즈 노트를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제가 연락처를 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URL에 접근을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그 정보들을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굉장히 그 성능이나 이런 것들이 상상 못할 정도로 많이 발전이 돼 있고, 그래서 제가 이제 현업에 있을 때 이제 그 처음에 제품을 안 가본 데를 하면 이 CA가 사실은 많이 있어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그 위에 있는 그 매니저들이 이게 뭐 시뮬레이션을 할 것인가, 실제로 테스트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정하는데 이런 시뮬레이션을 도입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엔지니어들은 좀 단순하게 제가 매니저 입장에서 보면 이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왜냐면 그 대답이 어떤 시간이 지나다니면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뭐 내일 12시까지만 가치가 몇백만 불이고 그 다음에 지나면은 소용이 없는 것들이 많은데 CA 엔지니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되게 둔감해요. 자기 그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그 뭐 프라이드도 있고 어떤 지식욕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이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구입해가지고 어떤 비즈니스 밸류를 찾아야 회사에서도 살아남지 않을까.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뭐 나는 CA 엔지니어야, 나는 이것만 하면 돼. 뭐 그래서 아까 그 빠른 기능이 오는 게 되게 옛날에는 걸어두고 몇 시간 걸어두고 집에 갔다 오고 뭐 이랬는데 요즘에는 이제 점점 많이 빨라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매니저 입장에서는 내가 이거 결정하는데 CA 이게 굉장히 크리티컬하다라는 거를 결정 요소가 되면 CA 그 엔지니어도 대우도 받고 커뮤니티도 강하고 거기서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임원도 다는데 이제 그 옛날 임원들 CA 내가 그 커뮤니티 같은 데 만나면 CA 한 사람 중에 임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걸 너무 하다 보니까 예, 예. 뭐랄까 그런 비즈니스 같이 이런 예. 그 다른 분야에 대해서 무관심. 예, 그렇죠. 근데 오늘 이렇게 보니까 뭐 디스플린, 뭐 멀티바디, 뭐 유동이랑 이런 것들 예, 약간 좀 옛날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걱정이 되네요. 왜냐하면 유동하는 사람은 난 유동만 하고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동시에 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런 커뮤니티 같은데 들어와서 예, 예. 좀 많이 정보와 이런 걸 얻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면은 우리 저기 그 김영진 부장님께서 그래도 나름대로 이쪽에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예, 고객들이 그 이 시뮬리아나 아바커스를 가지고 예, 좀 어떻게 해줬으면 다 예, 제가 아까 좀 나는 이제 현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내 바람을 얘기했다 그러면 예, 이제 그 솔루션을 이렇게 소개하는 분들을 이렇게 현업에 가다 보면 하나 딱 생각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나한테 연락을 하라든가 뭐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하나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해주시죠. 예, 제가 그 대략 그 꽤 오랫동안 그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업무를 담당을 했었고 그다음에 교육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때 보면은 가장 힘들어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가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게 가장 힘들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 회사에서도 그렇고 다른 분들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해답은 그 질문하시는 분이 알고 계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같이 고민해 주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네가 찾아라라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요구들을 하세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에서 힘들어하시고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는 거는 해답을 제가 드릴 수는 없거든요. 그쵸. 모든 해답을 제가 다 드리면 좋겠지만 그럴 수는 없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이제 같이 고민해 줄 사람을 찾으신다면 제가 언제든지 그 같이 고민을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그 다소 시스템의 시뮬리아 브랜드에서 기술을 담당하고 있는 엔지니어들은 여러분들께서 질문해 주시는 건 항상 내 문제처럼 이렇게 접근을 해서 고민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부담 없이 저희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였었는데 예. 굉장히 좀 걱정했는데 왜 또 그냥 물건 파는 얘기니까 했는데 굉장히 좀 제가 듣고 싶은 얘기였었습니다. 그게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들. 근데 이건 CA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좀 같이 고민해주는 거 모두 다 해결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만 고민하는 게 나는 좀 단초인 것 같아요. 모든 곳에. 맞습니다. 네. 오늘 이제 그 거의 오늘 발표할 것들을 결론이 났습니다. 오늘 그 지금 시간도 다 됐는데 질문을 좀 받아볼까 그러는 중인데 질문을 몇 개 하기 전에 지금 좀 설문에 좀 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설문 버튼을 누르시고 그 설문을 해주시면은 사은품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네, 사은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까 그 LG전자의 박선화라는 분이 이제 질문을 하나 해주셨는데 좀 질문이 사실은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그 유한 요소 해석에 대한 장래 비전 그리고 효과적으로 학습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거 사실은 이분이 용감하다고 얘기는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얼마나 같이 고민을 좀 했지 않습니까? 한 것 같아요. 자기가 내가 좀 기본기를 좀 회사에서 내 기본기를 좀 향상시키고 싶은데 위에 사람에게 어떻게 비전 설명하기도 쉽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장래에 대해서 그 후배들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기도 자기 혼자 하기 쉽지 않고 그래서 사실은
그 김영진 부장님이 앞으로 해야 될 게 이분이 질문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한마디 좀 마지막으로 좀 대답을 해주시죠. 먼저 유한요소 모델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내용들처럼 이제 분야 자체가 좀 더 다양해지고 하고는 있는데요. 제 현업에서 요 몇 년 동안 이제 질문 받거나 하는 것들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하나는 멀티피직스가 되겠죠. 그러니까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 해석만이 아니라 이게 이제 다른 것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해석을 쭉 진행을 해나가야 되는 부분들로서 내가 지금 구조 해석을 하고 있지만 유동 해석에 대한 부분들 꼭 내가 유동 해석을 한다 그랬을 때 정확한 해를 구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멀티 스케일입니다. 아까 그것도 이제 아까 조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섬유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 그러면 조직 자체는 상당히 미세하거든요. 근데 이 미세한 조직을 실제로 다 가지고 문제를 풀 것이냐 아니면은 그냥 뭐 등가물성을 구해서 풀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놓고 봤을 때 요즘에는 이제 미세 모델에서의 정보들을 가지고 이제 확장시켜 나가는 방법들을 많이 고민들 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그다음에 미래로 나간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공부하는 거는 제가 이거는 교육할 때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거든요. 하나는 강사가 누군지 알고 가시는 거. 만약에 이 세미나를 들으셨으면 아 이젠 그 유한요소 관련해 가지고는 시뮬리에 물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김영진이한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으실 거고요. 또 하나는 백투더 베이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능 자체를 먼저 접근하시는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아니면은 그 이론부터 접근하시는 것도 좋기는 한데 둘 다 이제 가장 그 기본적인 거는 구조 해석은 기본은 학교에서 배우는 우리가 등한시하게 되는 재료역학이거든요. 그래서 재료역학에서부터 이제 다시 한번 그 책의 상세한 내용이 아니라 맨 앞에 있는 챕터 1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어떤 식으로 써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고민을 하신다면 좀 더 빨리 그 다음에 좀 더 많은 그것들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사실은 좀 제일 힘들었었는데 우리 때는 그 티모셴코 재료역학 배웠었는데. 예, 맞습니다. 그 할아버지 참 오늘 굉장히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한마디로 굉장히 젊으셨는데 생각보다 그 내공이 되게 깊은 우리 그 김영진 부장님과 함께 오늘 세미나를 한 것이 굉장히 유익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것으로 모든 세미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